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문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또 빨리 갈 거예요. 해서 용어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디바이드, 중계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해서 키워드 들어가 있습니다. 알선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중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교환계약, 환매계약, 베레베리 소리를 다 앞에 깔아. 근데 중계 키워드 뭐라고 했어요? 알선이라고 하는 거. 1번 맞고요. 기업 공인중개사, 끄트머리 개설 등록을 한 자,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자가 아닌 자로서 뒤에 단순 업무 보조다. 답은 3번 뽑아냈고요. 4번 소속 공인중개사. 자, 원래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업무 수행 보조 이렇게 하는데 얘는 좀 부드럽지는 않아요. 그래서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약간 어리버리했었고 이런 문제 나오면 출제 5, 60이 나오는데 답이 3번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복숭답 인정 안 됐던 사례. 그 다음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해서 어떻다? 자격을 취득한다.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자 용어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죠. 공인중개사 외국법에 따라서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되죠. 이 법에 따라서 2번 집은 중개업이라고 하는 거 보수업, 부수업 이렇게 갔었죠. 보수 또는 부수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떻다? 바로 중개업이다. 그런데 보수 유무 관계없이 해서 틀리게 뽑아냈고요. 3번 집은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해서 소속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 보조 들어가면 어떻다? 소속 공인중개사.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로서 이미 틀린 거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자. 그 다음에 5번 기업 공인중개사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중개행위라는 게 알선이라고 봤었는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아서 사회통념상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한다 해서 답을 5번으로 뽑아낸 케이스에서 1번, 2번, 3번, 4번이 좀 쉽게 구성을 했고요. 바로 중개 개념. 자, 알선이라고 하는 거. 알선의 의미,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된다 해서 답은 5번. 그 다음 문제 갑니다. 보게 되면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상이 아닌 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외우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관련 중개업에 관련된 각종 정책 등을 결정하는 것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자, 일단 이 문제 답은요. 자, 2번에 관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겁나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기업 공인중개사의 권리로서 중개보수라든가 또 의무로서 손해배상 책임 이런 것들을 의결을 하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이 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보셔야 돼.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이런 거 있었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소관사무에서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는 것이 이 관련한 일을 누가 담당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협회 대한 설립인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한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됐던 개념, 공제사업에 관한 각종 규제들, 통제들 바로 국토부 장관이 담당한다. 이 얘기. 그래서 협회 설립인가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직접 설립인가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 관련해서 다시 기억해야 되죠. 자, 자격시험을 시행하고요. 자격증을 교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을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직무교육도 시도지사가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취소, 자격 정지라고 하는 거 누가 담당한다? 시도지사가 담당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답은 2번. 이건 좀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그림을 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4번 같은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있게 되면 시도지사 이에 따라야 한다. 이런 주제와 연계가 되어 있고요. 5번 같은 것도 겁나 어렵죠. 그래서 요렇게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좀 어려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드리게 될 것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1번 쓸데없는 소리, 2번도 쓸데없는 소리, 3번 지문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을 때 시도지사 따라야 한다. 요건 알아야 되죠. 자, 따라야 하는 것은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어떻다? 시도지사를 기속을 하게 된다. 중개보수라든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은 시도지사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한다 할지라도 별 관련이 없다라고 답은 3번으로 구성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안건에 대해서 일정한 연구를 담당했다, 용역을 담당했다. 그러면 제척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제척 사유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빠져야 되는 것을 제척 사유, 어렵습니다. 이게 저런 데서 한번 나왔던 사례가 있었죠. 바로 그 공간정보법 관련해서 중앙지적위원회 위원회 제척 사유 이런 것들이 시험 지문에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제척의 기본적인 개념, 이해관계에는 빠질 것, 이게 제척 사유에 관한 주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답이 될 텐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해서 키워드 대행이라고 하는 거, 대행은 누가 한다? 지명위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행은 누가 한다? 지명위원에서 이게 지금 문제 출제가 27회 때 구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좀 이따 출제하게 되면 답을 뽑을 때 바로 이 제일 뒤에 있는 대행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쟁점을 삼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해야 되죠. 따라야 한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이 되게 되는 게 대행이라고 하는 거, 바로 지명위원, 지명한 위원이 어떻다? 대행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27회 때 문제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검토하게 될 것. 자, 이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30회 때 문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이 문제가 27회 문제를 응용을 들어간 거야. 1번 국토부에 심의위원회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그 다음에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기까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관련해서 우리가 또 비교해 볼 만한 것이 공간정보법을 보게 되면 축척변경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 5명 이상,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은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 논의의 포인트가 됐었지요. 다만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그 전원을 바로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축척변경위원회라는 개념 과 비교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라고 해서 자문했다, 연구했다, 용역했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빠져,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행한다라고 나와 있죠. 아까 어려웠던 주문, 지문자 지정된 위원이 어떻다? 대행하게 된다라고 해서 4번을 두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게, 기존 문제에서 나왔던 주제라도 정확하게 외워야 된다. 왜? 출제위원들 자체가 문제 구성할 때 뭘 내든 상관이 없거든, 구차나 죽거든. 그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는 문제를 짝이 있게 하는 식으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27회 때 나왔던 문제 5번 지문에 제일 뒤에 숨어있던 거, 대행이라고 하는 거, 지명한 위원이 어떻다? 대행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모든 회의의 공통적인 이슈, 과반수의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나중에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공제사업 관련은 운영위원회, 거기도 회의 개최할 때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이게 이제 공통적인 이슈, 어디나 마찬가지야. 공간정보법에서 지적위원회 이런 거 할 때도 항상 축적변경위원회도 회의 개최할 때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워낙 기초가 되는 개념인데 시험을 보다 보면 이게 좀 부담스러워요. 이게 중간에 예를 들어서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딴 식으로 말장난하게 되면 깜빡깜빡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를 여는 개의라고 하는 개념과 의결이라는 개념을 달리 접근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대행이라고 하는 거 또 낼 수도 있어. 또 낼 수도 있어. 그래서 지명한 위원이 어떻다? 대행하게 된다 해서 이렇게 30회 때 문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려봐야 될 주제가 바로 자격 시험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해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 여기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되게 된다. 자, 요 주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나중에 공부하게 될 수수료라는 개념이 있게 되죠. 해서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된다. 언제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할 때, 자, 먼저 자격심의 응시
응시할 때 수수료 내야 된다.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내야 된다. 그리고 세 가지 자격증 등록증 분사무소 신고 필증에 재교부 신청을 할 때 어떻다 수수료 내야 된다.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시험에 응시와 관련한 주제가 되죠. 그래서 응시와 관련한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요걸 내는 게 원칙인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계획이 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 그 수수료를 내도록 한다. 이게 수수료 관련해서 이렇게 관련 이슈가 되겠고요. 재교부 신청서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틀렸죠? 재교부 신청 교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시도지사. 재교부 신청도 누구한테? 시도지사. 체계 잡으셔야 돼. 체계를 잡아야지 아는 거지. 그냥 지문을 멍하니 쳐보고 있으면 뒤져버려요. 세 번째 지문이요. 국토부 장관 자격증 교부한다. 틀렸죠? 교부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 그래서 교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 정지 처분 등을 담당을 하게 된다. 요 얘기와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낼 때 여기 국토부 장관 깔아버렸으니까 나중에 등록관청이 자격증 재교부, 등록관청이 합격증의 교부 이런 식의 말장난을 빤한 문제 출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 시험 무효라고 5년간 시험 자격 응시한다 해서 요걸 가지고 답을 뽑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자격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 무효 처분이 있고 나서 5년간 자, 처분일로부터 5년간은 어떻다 응시 자격 정지한다라고 할 것 요렇게 가게 됩니다. 답은 이제 4번 이렇게 좀 쉽게 구성을 했고요. 5번 같은 거 별 의미 없습니다. 계략적인 사항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건 좀 비우고 가실 주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문제 답은요 4번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끝머리 대여할 수 있다. 틀렸죠? 자, 뒤에 봐야 돼. 뒤에 봐야 돼. 무조건 뒤번호 훈련하셔야 돼.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자, 짧은 시간 안에 어마무시한 문제를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문을 꼼꼼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뇌에 부하가 걸려가지고 나중에 쉬운 문제도 놓쳐버려요. 해서 시험 볼 때부터 날티나게 가셔. 날티나게. 왜? 어차피 몰입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뭐 30분이다 라고 제한되어 있으면 그 시간 안에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거든.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첫 앞쪽 부분에 몰입을 해버려요. 죽기 살기로 해. 그럼 뒤지는 거죠. 뒤쪽 가서는 너무 유치한 문제도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여할 수 없다. 자, 무자격적인 의리, 공인중개사는 간명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했을 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해서 동업 자체는 어떻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동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중개 업무를 해야지 어떻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돈만 투자하고 와서 돈 받고 중간에 커피 타고 이런 것들은 어떻다? 이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데 중간에 답답해서 내가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확인 설명을 하거나 그러면 그때는 뭐죠?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 중개업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이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 키워드 중개 행위는 뭐가 들어가야 돼? 알선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죠. 읽어보지 마. 내용 보지 마. 이 내용 보면 닭살나. 중개는 뭐라고 써요? 알선. 지가 직접 사버리는 건 뭐야? 알선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안을 되게 단순화시켜야 돼. 중개 들어가면 어떻다? 알선이라고 하는 거. 알선은 두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걸 알선이라고 부르지 직접 사버리는 것을 알선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더 그렇게 복잡하다.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실질적으로 그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할 사안이다 라고 할 것 해서 이 뒷부분 직접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냐면 가족 간에 보통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생이 자격증을 땄어. 근데 언니가 중개업을 하고 싶어. 그래서 동생 이름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다음에 언니분이 실제로 중개업을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자격증 쓸 때만 누가 와? 지금 이제 동생분 자격증 있는 분이 와서 계약서 쓸 때만 오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라고요? 명의 대여 행위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 5번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의의 중개사무소 명칭을 부동산 뉴스 대표로 기재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사 명칭의 사용 행위가 되게 된다 해서 그렇다 치고 1번 대여할 수 있다 틀렸었고요. 3번 중개 행위 틀렸었고요. 4번 틀렸었고요. 자, 그다음에
무적, 2번도 틀렸는데 뭐가 틀렸지? 자, 옳은 거. 다시 가만히 써봐요. 헷갈리니까. 1번 틀렸죠? 2번쯤은 무자격증인 을이 간명의 중개사무소에 동업 형식으로 이거 놓쳤구나. 중개 업무를 하는 것은 어떻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게 된다. 제가 놓쳤었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동업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지만은 중개 업무를 하게 되면 어떻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설명은 뭐 됐는데 답을 놓쳤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보게 되면은, 자,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시도지사. 끄트머리 일단 교부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26회 때 문제가 27회구나. 이게 틀리게 뽑았어. 지저분하게. 자, 바로 1개월 내에 어떻다? 자격증을 교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걸 틀리게 좀 지저분하게 구성했던 사례가 되겠고요. 자, 자격 취소는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시험 볼 수 없죠. 즉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격증에 재교부 신청하는 사람 누구한테? 교부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이제 빌려주는 것을 가리켜서 대여라고 부르게 된다. 판례 지문이고요. 그다지 중요치 않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해서 자,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별로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부다다 정정정 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자격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또는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게 되면 어떻다? 자격 취소 사유. 이게 부다다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정정정에서 중개 정정정이라고 하는 거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계속 쌩까고 중개 업무를 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 등이 돼도 자격 취소 사유. 자격 정지 중에 있는 기업 공인중개사가 지금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사원 또는 임원이 됐을 때 이걸 정정정 시리즈를 우리가 근면성실 걸리면 죽여버린다 해서 자격 취소 사유. 취소 사유 중에서는 대부분 시험 문제 포인트가 정정정을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다. 물론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자격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 그 정도까지 해서 자, 이 문제의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27회 때 한번 구성이 됐고 1개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의 대여 금지 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는 행위, 그 외 자격증을 양수 대여받는 행위도 다 금지가 되게 되는 밋밋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부를 다 깔아서 오히려 수험생들이 부담스러웠던 문제. 그래서 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거나 또 이에 대응해서 자격증을 양수 대여받는 행위도 금지되는 행위가 된다.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런 게 오히려 까다로워요. 대신 이게 조금 내용이 쌓이게 되면요, 그냥 해볼만 해요. 그리고 굳이 쟁점을 삼게 되면 굳이 뭔가 하나쯤 틀렸을 것이라는 확신, 이거 적절치 않습니다. 이 자격증 라이선스 시험 같은 경우는 대강 지식을 묻는 거지 어떻게든 틀리게 구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애써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요, 자, 용어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자,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업무 보조할 수 있다. 그래서 키워드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 보조라고 하는 거.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 보조라고 하는 거 가능하죠. 그 다음에 뒤에 중개에 해당한다 나와 있죠. 키워드 앞에 뭐가 있어? 알선이라고 하는 거. 아까 교환계획이라는 질문 나왔었고요. 환매계획이라는 질문 나와 있습니다. 답을 외우셔야 된다고. 중개는 뭐야? 알선이라고 하는 거. 오른편 되겠습니다. 앞에 계속 바꾼다고 이거를 앞을 보면 안 돼. 그래서 중개라는 키워드는 뭐가 들어간다? 알선. 뭐가 어려워 그냥 이 뒤에 보는 훈련, 주어 찾는 훈련만 하시게 되면 이게 별게 없어요. 실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센스로 보는 거야. 시험은 센스로 가셔야 돼. 몇 달 하면은 기본 지식은 쌓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뒤에 보는 훈련, 습관을 바꾸셔야 돼. 이게 공부 지금 자, 시험을 봐서 웬만한 사람 이게 시험 지식은 거의 다 있어요. 시험 몇 달 정도 고생하신 분들은 거의 다 지식은 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저 앞부터 또박또박 봐서 그래. 그래서
삭신 쑤시고 주고 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는 고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이고 계속 하실 분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이라고 하는 거. 자, 뭐 나와야 돼? 보수 또는 부수 들어가면 다 중개업에 해당이 되죠. 뭔지 모르지만 부수 나와 있죠. 보수 들어가 있으면 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근데 뒤에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3번 지문을 틀리게 구성을 했었고요. 그럼 이것도 그래. 뒤를 먼저 보시게 되면 눈치를 딱 채는 거야. 중개업이 뭐라고 했어? 보수업, 부수업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중개업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4번 지문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해서 자격 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는 자. 자, 이 사람은 개공 아니죠. 개공은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해서 경우의 수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자, 공인중개사를,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신해서 중개물을 수행하면 안 됩니다. 뭐 하여튼 했다 치더라도 당연히 개공으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뭐 하나 많은 소리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하는 거. 자, 중개는 뭐라고요? 보수업, 부수업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중개는 뭐라고 써요? 알선이라고 하는 거. 다 안다고. 중개가 뭐냐고. 그러면 알선. 이게 외워져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중개업은 뭐가 된다? 보수업, 부수업. 이게 외워져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지문을 읽는 게 아니라 더 대입을 해 보셔야 돼. 중개업과 중개 이렇게 간단한 주제들인데 자꾸 대입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 이게 문제 한 번을 풀더라도 이렇게 훈련이 되게 되면 이 과정에서 다 외우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들 읽어 그냥 뭐 책 읽는 게 자랑이라고. 요즘에 책 읽는 거 자랑 아닙니다. 옛날에 한 50년 전에는 책 좀 읽고 글귀나 읽고 한글 좀 읽고 하면 아이고 많이 배웠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책 읽는 거 자랑 아닙니다. 글 읽는 거 자랑 아니야. 어디 가서 그런 거 자랑하면 칠득이라고 욕먹어. 그래서 그 다음 시험 볼 때 그렇게 하라고. 그냥 읽지 말라고. 뭐 한다고 읽어 그냥. 외운 걸 체크하시라고. 자기 자신을 믿으시라고. 정 못 믿겠어 나를 믿던가 해서 그 정도. 그 다음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중개업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뭐 급하게 볼 것도 없어. 그냥 뭐야 보수업 그 다음에 부수업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중개보수 지급의 약정은 무효가 됐었고 법률행위 유효했었고 의뢰한 사람 처벌받지 않고 무등록 중개업자 자체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시 개개 직상 정토 시단 방해. 이거 한번 뭐가 된다. 3년 3천. 1번 끝머리 보니까 중개업에 해당한다 해서 우연히 1회 틀렸죠. 우연히 1회 틀렸죠. 자, 앞에 다 보지 말고 뒤에 키워드를 봐야 돼. 앞에 키워드가 있으면 아주 어차피 마음 편해. 근데 뒤에다 키워드를 잡아놓은 게 있으니까 뒤 보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 중개업 들어가면 다 보수업, 부수업 들어가면 다 중개업해서 우연히 1회. 자, 이건 보수를 받았다. 근데 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할 거. 지문에 몰입하지 마. 지문 몰입해봤자 어차피 기억도 못해요. 보수업, 부수업. 우연히는 어떻다? 중개업이 아니다. 1회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이 아니다라고 할 거. 2번 지문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 중개업이 되려면 뭐가 돼? 보수 받고 업으로 행하게 되면 어떻다? 중개업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해서 오름자 해당하지 않는다니까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하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 개설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중개업을 할 수 있고 하다 걸리게 되면 3년 3천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수업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뭐가 돼? 중개업이 될 것이다. 보수를 받고 부수하여 중개업에 해당이 되게 되는 거죠. 보수, 부수업이라는 것은 어떻다?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4번, 자, 보수 받고요. 중개했습니다. 업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럼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타인의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자, 뒤에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이건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중간에 부수도 들어가 있죠. 중개업에 해당이 되게 된다. 쓱쓱쓱 이렇게 보수업, 부수업. 그래서 이걸 곰곰이 읽잖아요. 4번 같은 거 헷갈려. 자, 보수를 받고 토지 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때리게 되면 왜 토지만 할까? 건물을 왜 안 할까? 지 맘이지. 토지만 하든 건물만 하든 주택을 하든. 근데 막 생각을 한다고. 아, 토지만 하면 이건 중개업이 이렇게 의미를 새기시면 안 된다. 의미를 새기면 안 되고 그냥 루틴대로 공식에 따라서 보수업, 부수업 들어가면 다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근데 상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얘가 왜 그랬을까? 아,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상가만 하는 사람도 있고 주택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걸 갖고 시비를 걸 건 아니고 중개업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외웠던
들었던 게 보수업, 부수업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우연히 1회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이 아니다. 보수를 받지 않았다. 그럼 중개업이 아니다. 라고 할 것. 해서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자, 보게 되면은 용어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해서 자, 중개에 해당한다. 봐봐봐! 알선 들어가 있죠? 알선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중개에 해당된다. 이때 막 생각해. 법정치상권이 뭐였지? 법정치상권이 뭐였지? 민법할 때 공부하셨잖아. 등기 안에도 성립하는 치상권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법정치상권. 두 개가 있었죠? 관습상 법정치상권과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치상권 두 개 차이라고 하는 거. 배제특약, 건물 철거 특약이 있으면 관습상 법정치상권에 성립하지 않고 건물 철거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치상권은 성립하게 된다. 다시 갑시다. 지상권은 약정치상권, 계약에 따라 성립하는 약정치상권과 법정치상권을 대비를 볼 수 있다. 약정치상권은 등기해야지 성립하게 되는 권리였었고요. 법정치상권은 등기 안 해도 성립하는 권리다. 근데 법정치상권, 관습상 법정치상권과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치상권을 대비를 해볼 수가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건물 철거 특약이 있으면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 관습상 법정치상권, 건물 철거 특약이 있어도 바로 배제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성립하는 것이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치상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다시 돌아와서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키워드 중개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뭐 들어있으면 돼? 알선, 아까 환매계약, 교환계약, 법정치상권의 양도 계속 바꿔 법정 저당권도 깔아 넣을 테고 근데 다 필요 없고 알선이라는 표현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에 해당된다 해서 뭐 이런 걸 돈 내고 배우고요. 얼마나 쉬운데. 답 1번 이렇게 하는 거죠. 우연히 1회 어떻다? 중개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우연히 1회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이 아니다. 자,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 외국법 틀렸죠? 이 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4번 질문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해서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정의했었죠?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 보조해서 법인에 소속된 임원사원도 소속이 될 수가 있고 법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소공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끄트머리 단순 업무 보조자. 중간 보다 걸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거 멍청한 짓거리야. 중간을 봐버리면은 얘기에 취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 뒤를 봐야 돼. 확인 설명 의무. 이건 이제 중개행위에 해당이 되게 되는 거죠. 중개행위는 뒤에서 확인 설명, 거래계약서 이런 것들이 중개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답은 1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좀 이제 눈치를 채잖아요. 중개 들어가면 어떠? 알선. 이거 외우셨잖아. 답 1번 채고 넘어가는 거야. 굳이 쓸데없이 혹시 실수를 할까봐 인생 자체가 실수야. 태어나는 것 자체도 실수고 그다음에 가장 큰 인생의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중개사 공부를 해볼 거라고 마음 먹은 게 아주 큰 실수고 학원을 온 건 더 큰 실수고 그나마 이 실수를 다 커버하는 게 증 하나 따가지고 가면 쪽팔리면 면할 수가 있다. 증 따게 되면 딱 본전이에요. 딱 본전. 여러분들은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어.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내일 굶어 죽을지언정 오늘 설악산을 여행을 가볼까? 이런 계획을 세운 사람들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내일은 내일 해가 뜰 테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지 라고 해서 이거 봐봐. 중개사 증 따봐요. 나중에 몸이 근질거려. 그럼 중개업을 해. 그럼 어떻게 돼? 별 거지 같은 손님을 만나. 진상 이런 계획 같은 놈들을 만나. 그래서 그 무식한 인간들하고 또 설명까지 해야 돼. 물론 보수를 받는 건 있는데 인생 자체가 스트레스야. 내려놓으셔야 돼. 근데 일단은 지금 내려놓으면 동네 소문 다 나서 돌아설 수가 없어요. 무조건 증을 따야 돼. 이게 제일 지랄이야. 그래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친구가 없으니까 얘기를 하지 않아. 뭘 하는지도 몰라. 해서 다시 자 지금 이제 중개 뭐라고요? 알선 하는 건 뭐가 된다? 중개. 절대 앞에 꼼꼼히 보시면 안 돼요. 보시는 순간 자신의 민법적 지식이 부족함을 깨닫게 된다고. 그리고 좌절해버려. 법정치상권이 뭐지? 이렇게 가버린다고. 더 짜증나는 거. 법정저당권을 양도하니. 와, 법정저당권은 또 뭐지? 모르지. 수업할 때 한 번도 얘기 안 하니까. 법정저당권이라는 게 있다고. 근데 쫓아가시면 안 된다고 해서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자세죠. 이렇게 삐딱하게 해갖고 이렇게 딱 고개 빳빳이 들고 시험 볼 때도 그렇게 하셔야.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몰입하면 당한다니까요. 몰입하다 보면 계속 놓쳐버려요. 너무 몰입하면. 자, 일단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개업 공인중개사 끄트머리 개설 등록을 한 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업무 수행 공인중개사. 맞죠?
그럼 공식이니까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 보조. 공인중개사로서 자 중개업무 보조하는 사람, 자 소속 공인중개사 우연히 자 끄트머리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맞죠? 예, 전부 다 오른편에서 답은 5번.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봅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의 정의 틀린 것은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외울 게 뭐야? 개설 등록을 한 자. 틀렸죠? 그래서 2번 중개업 의뢰 보수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옳은 거. 답이 1번이었었나요? 2번 지문 소속, 3번 지문 소속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 보조무 다 소속 공인중개사. 4번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2번 빠져있네요. 예, 그래도 옳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문제를 디테일에 가시면 안 돼요. 너무 공부를 꼼꼼히 하시면 2번 빠져있는 거 틀렸어 라고 복수 정답을 뒤지게 주장해봤자 이거는 1번이 너무나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이건 답을 1번을 뽑는 거예요. 객관식 문제는 기본 틀이 뭐냐면요,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을 고르시오,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시험이라는 시험이 있을 때 정말 소송 많이 붙었어요. 법 배운 애들이니까 맨날 소송을 내 복정답을 가지고 그래봤자 거의 이렇게 소송이 다 깨져요. 거의 다 깨지고 그때 대부분 법 판례 취지가 뭐냐면 니들이 억울하면 출제위원 하던가, 이렇게 이게 판례 취지야. 출제인이 알아서 냈겠지. 명백히 실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무조건 출제인이 내놓은 답이 자 출제한 문제가 옳은 것으로 봐야 된다. 거기서 이제 문제 취지가 판사들의 판례문의 취지는 뭐냐면 가장 틀린 걸 고르시오, 가장 옳은 걸 고르시오, 이런 식의 이유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 판사들도 공부했던 애들이거든. 그럼 그 중에서 골라야지. 그 중에서 골라야지. 막 소설을 쓰면 안 된다 해서 4번 좀 문제가 있었고요. 5번 중개. 뭐뭐 나와야 돼? 알선 나와 있죠? 중개는 뭐라고요? 알선이라고 하는 거. 중개는 뭐라고요? 알선. 이렇게 구성한다고. 그러니까 중개 뜨면 다 보지 말고 알선 들어가 있으면 다 오름표. 중개업은 뭐야? 보수업, 보수업 들어가면 다 오름표. 우연히 1회 들어가면 다 중개업이 아니다라고 할 것.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해서 그 정도. 답은 1번이었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으로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개업 공인자 끄트머리 봐야겠구나. 소속 공인중개사 나와 있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 보조. 1번 오른편. 2번 지문. 개업 뒤에 봐야겠구나. 소속 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 수행, 공인중개사. 당연히 자 소속 공인중개사. 3번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 끄트머리 가야 돼? 처벌된다. 틀린 표현. 공동정범이 뭔데? 모르지. 형사법 내용이니까. 자, 근데 이게 계속 나온다고.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사람. 아니, 그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가라로 등록증 만들어 놨는데, 당연히 개공인 줄 알았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등록 중개업자야. 그렇다고 해서 자, 일단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뭐가 되고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법률 행위 자체는 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될 것이고 처벌은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요즘 하이라이트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했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등이 또 법인인 사원,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중 소속 걸리게 되면 안 됩니다. 이중 소속, 이중 등록은 금지가 되게 됩니다. 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자, 중개 나와 있죠? 뭘 읽어? 그냥 알선 나와 있죠? 아까 지역권, 뭐 법정, 지상권, 별의별 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중개는 키워드가 뭐야? 알선이라고. 중개는 뭐가 된다? 알선. 이렇게 봅니다.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면서 자,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분양권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공부했던 같이 연계했던 게 계중포 기억하셔야 돼. 소득세법에서 불프라고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 이걸 기준시가로 봐서 분양권 관련해서 중개 보수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뭐로 보고 있다? 바로 거래 금액으로 해석한다. 영업용 건물의 비품 아니지요.
동산이니까 자 거래처 등등 무형물도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아니고요. 대토권이라고 하는 것도 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런 것들도 뒤쪽을 가서 짝짝짝 끊어가서 보시면 그냥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꼼꼼히 보시게 되면 오히려 얘기 자체 취해버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단어라고 하는 게 세 단어, 네 단어 넘어서면요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게 돼. 사람들 자체가 세 단어, 네 단어 넘어서면 상상을 하게 된다고. 머리가 뇌가 복잡해져. 그럼 우리는 뇌의 한계를 인정을 하는 거야. 마지막 단어만 딱딱 보는 거야. 해서 중개대상물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동산이 뭐야? 토지, 건물, 토지 정착물, 그 다음에 준부동산으로서 등기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을 뭐라고 한다? 중개대상물이야. 29회인가 좀 어렵게 나온 걸 제외하고는 좀 무난한 문제가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보니까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거 니은, 디귿, 리을에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거 장차 건축될 아파트. 자, 키워드 특정돼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양권이라고 하는 거 해당이 되죠. 자, 보니까 뒤를 봐야 돼.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이라고 돼 있죠. 앞쪽을 보지 말고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이것도 토지 정착물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개론으로 치게 되면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도 어떻다?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된다. 그래서 나무에다 이 나무의 소유권은 나무개입니다라고 표시해 놓은 것을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근데 이걸 착실하다고 할까봐 앞쪽을 쳐 있게 돼. 그럼 미쳐버린다고. 임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면 중개 대상물인데 또 그렇지 않다네. 그럼 이제 초점이 흔들려 버리는 거야. 겁나 싸가지 없는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건 똑같은 거야. 근데 뒤쪽을 보시면 쉽게 가고 또박또박 보게 되면 오히려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또박또박 안 봐서 실수할 가능성 되게 낮죠. 실수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 자, 그다음 말에 세차장 구조물 외웠었죠? 부합물에 해당이 되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허가구역 내 토지라고 되어 있죠. 깊이 가면 안 돼. 그냥 토지 써 있죠. 토지는 어떻다? 중개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아니 여기다가 사족을 붙인다고 폐기물이 겁나 많이 매립된 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어때? 느낌이 폐기물이 매립되는데 이걸 중개를 할 수가 있나? 그러면 이제 중개 받는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별 상상의 나를 펼치는 거야. 그럼 뒤지는 거예요. 자, 뒤쪽 딱딱딱 끊어서 가시면 쉬워지고요. 자, 허가구역 내 토지 나와 있으니까 관련한 쟁점 하나 보겠습니다. 허가구역 내 토지 관련해서 우리 민법에서 바로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거 유동적 무효라고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는 일단은 허가를 받게 되면 유효가 되고 허가를 받기 전이면 어떻다? 무효인 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련한 쟁점 두 가지가 있죠. 유동적 무효는 일단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했었죠. 무효가 아니다. 확정적 무효가 아니다. 유동적 무효는 자 유효도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서 유동적 무효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 그래서 자 관련한 쟁점으로서 이슈 삼았던 것이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은 허가받기 전에 계약금 줬던 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유효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은 다 할 수가 없다. 두 가지 유효였었고 그 외 30회 된 어떤 쟁점, 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효력 규정에 위반돼서 무효라고 하는 일반적인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 그러나 허가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자,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라고 하는 거 지금 허가를 받기 전인 상태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예요. 이때는 아직 확정적 무효가 안 되기 때문에 매수인은 계약금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계약금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매도인은 아직 유효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가 발생하지 않아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나 계약 해제할 수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 원래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에 해당돼서 유효로 봐야 되는데 허가 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는 특별히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민법 얘기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법 예복습 안 하니까 내가 다 시켜줘야 돼서 하여튼 그렇다 치고 기역번 오름표현, 니은번 오름자 중개대상물, 그 다음에 리을번도 뭐가 된다? 중개대상물에서 기역, 니은, 리을에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들어두시는 거야. 또 메모할 것도 없어. 해봤자 어차피 모를 건데 이제 메모도 했대. 이제 내가 먼저 포기하는 게 낫겠다 해서 옛날에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인천 쪽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아줌마, 닭갈비집 아줌마인데 결국은 운명이, 이 양반이 내 성질이 얼마나 지랄 같은지를 모르는 거야. 학원 수업 진행 도중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꾸준히 받으신 분은 미친 또라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말자라는 컨셉이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초짜들이 학원에 오시게 되면은 학원 선생님 중에서 또라이 하나가 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내.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 재수생들이랑 공부하시면 저 새끼 왜 저 지랄이야? 이렇게 하면 많이 좋아졌어, 이게. 많이 좋아졌어는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다. 화도 적게 내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초짜가 딱 하나 들어와갖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 제일 앞자리. 맑은 눈빛으로, 그리고 볼펜을 들고 손을 벌벌 떨면서 뭔 얘기만 하면 막 쓰기 시작해.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불안해서 그런 거야. 불안해서.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하나도 안 놓치려고. 근데 이 빠른 말을 어떻게 받아 쓰냐고. 쓰다가 지쳐버리고 중간에 좌절하고 그러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수업을 안 들어. 쓰는 게 주안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받아 쓸 수가 없다니까 그 사람이 속기사가 아닌 바에야 내 말을 받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받아 쓰지 말라고. 볼펜 놓으라고 지금 집중하라고 이 지랄을 딱 하는데 딱 볼펜을 놓더니만 아니 내가 내 볼펜 가지고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메모하는데 너님 왜 지랄이세요? 이렇게 나오는 내 열이 이빠이 받았죠. 그래서 그분한테 그럼 필기하십시오. 한 분만 가래. 한 분만.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한 달 있다 그만뒀어요. 그리고 닭갈비나 먹으러 오라고 개업했다고. 한 달 동안 싸우고 나서 친해졌어. 한 달 동안 그 대판 싸우고 선생하고 학생하고 맞짱 떴더니 필기 때문에 그러더니 나중에는 원래 또라이라 특별히 자기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닭갈비 먹으러 오라고.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 인연이 닭갈비집에 한번 가서 개업했을 때 인사하고 그걸로 끝이었어. 그래서 닭갈비집 안 차리려면 지금 외우시라고. 필기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야. 계속 외우시고. 그 다음에 막히는 것들 겁먹지 마요.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 때, 두 번 들을 때, 세 번 들을 때 점점 사람이 돼가고 있어. 처음에는 말도 더럽게 빠르고 말 빨라서 못 알아먹겠다가 아니라 사실은 못 알아먹을 얘기를 그냥 빠르게 했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 포인트들 잡아내면 돼요. 다시 가서 지금 4번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중개 대상물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에서 선박은 저기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기된 임목이 범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참 나왔었어요. 빨간 선박, 파란 선박, 노란 선박, 찢어진 선박, 30톤의 선박 이런 것들 그래도 다 선박이야. 그래서 중개 대상물 아니다. 끄트머리 세차장 구조물 없다. 중개 대상물 아니다 라고 할 거. 세 번째, 무형의 재산적 가치 부동산 아니잖아요. 중개 대상물 아니다. 그 다음에 대토권 어떻다? 중개 대상물 아니다. 전부 다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실 때 훈련하셔야 돼. 공부할 때도 키워드만 외웠으니까 접근하실 때도 뒤쪽만 딱딱딱 끊어서 가시게 되면 쉽게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 맞춰줘야 되는 문제인데 수험생이 초반에 쫄아가지고 몰입하잖아요. 이 문제 풀다가 나중에 정작 중요한 문제 놓칩니다. 힘들어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배분하셔야 돼. 그래서 쉽게 풀어간다. 실수 어쩌다 한번 하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합격할 거니까 90점을 넘든 80점을 넘든 누가 알아주지 않아. 그래서 제일 슬 넘치는 건 60점이 제일 예술이에요. 예술. 한 60점, 62.5점 나오잖아요. 시험 발표한 날까지 손이 벌벌 떨려. 이게 마킹을 한두 개만 잘못했어도 끝장날 텐데 아니야. 마킹을 잘못했으면 몇 개 더 맞았을 거야. 해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답은 5번. 그 다음. 중개 대상에 관한 설명 틀린 것에 대해서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키워드 뭐라고요?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이걸 뭐라 부른다? 분양권이라고 하는 거.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을 뭐라고 한다? 분양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용 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 볼 때는 사실 모를 얘기야. 쫄지마. 답은 되게 쉽게 나와 있으니까 지문 한두 개 막히는 거 절대 겁먹지 마시고 애써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3번 지문 이 등기된 임목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 오른편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끄트머리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이 이제 5번이 됐나요? 중개세 얘기하는
권리의. 자, 중개 정의가 뭐냐면 권리의 득실 변경,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중개. 그러면 이제 권리의 범주에는 저당권이 포함되느냐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저당권도 당연히 어떻다? 양도할 수 있다. 우리가 물권 중에서 자, 소유권 양도할 수 있었죠? 소유권 이전할 수 있었고요. 지상권 이전할 수 있었고요. 전세권 이전할 수 있음이 원칙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 어떻다? 이전할 수 있다. 자, 정리하면 지상권 이전은 거의 이슈가 안 되고요.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전세권 당연히 전부 이전은 가능했고 등기법에서 어려웠던 것이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고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저당권 이전할 수 있었나요? 예,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지 않으면 어떻다? 이전할 수 있다라고 할 거. 같이 묶어서 기억할 거.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로 한다? 주 등기로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뭐가 된다? 주 등기. 그런데 소유권 외에 각종 권리 등의 이전 등기는 다 뭐로 한다? 야, 바로 부기 등기라고 하는 거. 자, 지상권의 이전 등기, 전세권의 이전 등기, 저당권의 이전 등기 등등등 나머지 이전 등기, 가등기 이전 등기, 가등기 이전 등기 이런 것도 다 뭘로 다 처리한다? 부기 등기. 생각난대로 짓거리는 거니까 그냥 기억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있어. 답은 5번인데 좀 어려웠어요. 행정재산 중개 대상물의 범주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이런 것도 있어야 돼. 한두 개 막히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셔야 돼. 운명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운명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제일 미련한 짓거리가 중개에서 보기 쉽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몰입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뭐가 있냐면 전체를 다 못 봐. 그러다 보면 오히려 말려버려요. 중개사법에서도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수험생들이 그 얘기합니다. 중개사법은 되게 쉽다고. 제가 그 당시 안 가르칠 때 난 다 중개에서 보면 90점 나온 줄 알았어. 아니야. 떨어진 사람들은 50점에서 60점 왔다 갔다 해. 그래서 골고루 못해. 특별히 중개사법은 잘하고 공법 못하고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골고루 너무 몰입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어려웠던 문제.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셔. 이게 이제 더럽게 어려웠던 문제야.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 바로 부합이라는 개념을 물어본 거예요. 부합이라는 개념. 자,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는 거 특정 가능하고요. 양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토지, 건물, 그 밖에 정착물, 그리고 등기된 임목, 공장재 등 광업체 등은 뭐가 된다? 중개 대상물. 그러면 부합물은 어떻다?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자, 그래서 먼저 미채굴의 광물, 내 토지 밑에 광물이 있어. 이것만 사고팔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미채굴의 광물은 내 게 아닙니다. 내 토지 밑에 석유가 있다고 그래도 그게 내 게 아니라고 그건 국가 거야. 국가 거예요. 그래서 내 토지 밑에 광물이 금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캐려면 광업권 설정을 해야 됩니다. 특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채굴의 광물은 소위 토지에 뭐 부합물도 아니고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사적 거래를 할 수 없는 거니까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어려워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온천수는 어떻다? 당연히 부합물이죠. 땅을 사고 팔 수는 있지만 온천수만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 온천수를 퍼내서 물을 팔고 하는 건 그건 동산이니까 중개와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중개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온천수는 결과적으로 부합물의 개념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전채권, 부동산이랑 아무 관련 없죠? 돈 받을 권리라는 게 부동산에는 관련이 없다고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점유권 이런 것들도 부동산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모두 어떻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 대단히 어려웠던 특이한 문제. 쫓아가시면 안 돼. 이 문제는 비우고 가셔야 찍고 가셔야 돼. 그래서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아닌 걸 모두 고르셔야 할 때 답 5번 의외로 많아요. 모두 고르셨을 때 사람들이 빠진 함정이 뭐냐면 꼭 하나쯤 뭔가 틀렸을 거라고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고.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러니까 그 선입관을 지우셔야 돼. 다음 중 아닌 것을 모두 고르셔. 뭔가 하나는 일 거라고 선입관을 갖게 된다고.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모두 어떻다. 모두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물론 풀기는 어려웠던 문제예요. 의미를 갖고 풀기는 어려운데 어차피 찍을 때도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거야. 괜히 뭔가 하나쯤 틀렸을 것 같은데 라고 애용 써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할 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 자 가서
확인해 볼 주제. 자, 공인중개사 법령 등에 관한 설명. 자, 공인중개사 법령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셔서 개업 공인중개사 다른 개공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틀렸죠? 이중 소속, 이중 자 등록은 허용되지 않는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 그 관할 구역 안에 한 개 중개사무소만 둘 수가 있다. 틀렸고요. 3번 공인중개사 끄트머리 양도할 수 있다. 안 되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은 양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 끄트머리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 중개 대상물 될 수 없다. 맞죠? 이제 뒤에 보면 눈치채십니다. 근데 앞에서부터 읽게 되면 놓쳐버려요. 그래서 뒤에 보는 훈련, 진짜 뒤에 보는 훈련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중개사 시험을 보는 이 훈련이 좀 돼 있잖아요. 실력과는 무관하게 금방금방 눈이 보여. 앞에서부터 읽지 않아. 그럼 읽을 때부터 쓱 이렇게 가게 되면 아는 단어 입주권 나와 있죠? 바로 나머지 바로 몰라도 바로 팍팍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답을 외운 다음에 답을 체크해내는 게 실력이다. 또 나와 있다. 거래 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게 처벌의 대상이 된다. 아까 30회 때 이 답 됐잖아요. 무등록 중개업던 때 중개를 의뢰했다고 해서 행정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 해서 답은요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용어 등에 관한 주제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설명드립니다.